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성전자를 4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떠들어댄 천만쌤입니다. 계속 한번 떠들어 봅시다. 삼성 이야기. 여러분, 이 방송은 삼성전자를 사라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를 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처음 듣는 분들은 삼성전자를 사지 마시고 그냥 공부만 해보세요. 살펴보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고, 투자는 한 6개월 정도는 공부를 하고 자기 나름대로 멘탈도 키우고 지식도 쌓고 하여튼 역량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때 가서 판단해도 늦진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주식 투자는 하지 마십시오. 특히 이제 방송 보고 뭐가 좋더라, 뭐 카드라 통신에 의한 그런 투자는 가장 바보 같은 짓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도 좀 그런 분들이 많아요. 좀 헤매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그냥 뭐가 누가 좋다라 하면 좋다고 생각하고 가다가 투자했다가 이제 물린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할 필요는 없어요. 미국 대선에서 보니까 이거 당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모든 수입품의 관세를요 10%까지 높이는 이 보편적 기본 관세 도입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기본 관세 도입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경제도 적잖은 파장이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 대미 수출량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그런 우려가 나오긴 하는데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네요. 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전망도 현재 나오고 있다는 거죠. 공화당 대선 후보죠. 트럼프 전 대통령. 보니까 16일 날 그 공개된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 인터뷰에 보니까 이 모든 국가의 그 수입품에 전면적으로 10% 관세를 부과를 하는가 봐요. 부과를 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60에서 한 100% 세율로 관세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의 원인이 그 저율의 관세가 적용되는 값싼 그런 수입품 탓이다. 값싼 수입품 탓이라는 그런 인식이 반영된 결과인 것 같아요. 이 말이 실현되다 보니까 당장 대미 수출이 적잖은 타격을 좀 입을 수 있겠죠. 하여튼 한국 수출에 그 미치는 단기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는 국내 전문가들의 그 관측도 있고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그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미국에서는 여전하죠. 여전한데 여기 예견된 리스크여서 뭐 무역업자들이 관세 인상 효과를 상쇄할 그런 준비 기간이 충분하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수출입 업자들이 미리 단가를 낮출 여지가 충분해가지고 실물 경제에 미치는 단기 효과는 크지는 않을 거다. 단기 효과는 크지 않을 거다고 봅니다. 문제는 관세 인상의 장기 효과라고 하네요. 장기. 미국 내에서 그 비싸진 수입품 가격에 소비가 줄어요. 그 소비 감소가 결국은 내수 침체로 이어지면은 결과적으로 대미 수출량이 감소하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지난 4월 보고서 보니까 트럼프 관세 정책이 현실화될 시에는 한국의 총 수출액은 최대 241억 달러 정도 줄어들 것으로 현재 추산이 됩니다. 중국의 특별 관세로 한국이 반사이익을 얻을 거라는 분석도 있는데 트럼프는 중국의 최고 관세율을 100%를 적용하면은 한국은 전기차, 뭐 배터리 등등 해서 대미 수출 시장에서 중국과 경합하는 부품목을 중심으로 이제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해요.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의 핵심 정책인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 IRA 폐기도 시사를 합니다. IRA는 전기차 등 그 친환경 산업의 보조금하고 세제 혜택을 지급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데 그의 구상대로 이 보조금이 끊기면은 한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 타격이 불가피하죠. 그러다 보니 이미 현지에서 공장을 짓고 있는 국내 업체도 있으므로 전기차랑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생길 거라고 합니다. 변수는 미국 의회 선거예요. 올해 미국 대선과 함께 상원, 하원, 의원 선거까지 이 공화당이 승리를 해야지 법을 바꿔서 IRA를 폐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트럼프는 이날 인터뷰에서 대만의 그 방위비 인선 압박합니다. 그는 대만은 부유하다. 방어를 위해서 우리에게 돈을 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험회사와 다를 바가 없다. 대만은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앞으로 대만 좀 피곤하겠네요. 보니까 대만 피곤할 것 같습니다. 대만에서도 방위비를 아무래도 부담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메타와 그 아마존 웹 서비스죠. 이런 기업에서 이제 글로벌 클라우드 그 서비스 공급자 등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 인공지능 서버 수요가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 있어요. 그 AI 서버는 수요 확대로 고대역폭 메모리 공급량도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요.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서 그 최신 AI 서버 산업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올해 2분기죠. 2분기 AI 서버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 20% 가까이 증가할 거로 봅니다. 연간 출하량 전망치도 작년 대비 41.5% 성장한 41.5% 성장한 그 167만 대까지 상향 조정을 했어요. 트렌드포스는 AI 서버 시장의 가치는 올해 1870억 달러를 넘어가지고 69%의 성장률로 전체 서버 시장의 6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AI 서버용 반도체 시장에서 여전히 엔비디아가 90%에 육박하는 점유율로 선두를 차지할 거로 봅니다. 2등은 AMD의 시장 점유율은 약 8% 수준이네요. 트렌드는 오는 25년까지 AI 그 반도체에 대해서 수요가 강세를 유지하면은 그 엔비디아의 차세대 블랙엘이죠. GB200, 그 B100, B200 등등 해서 이 시장의 주류로 부상할 거라고 하는데 이는 칩온 웨이퍼온 서브스트레이트하고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수요를 견인할 거라고 하죠. 이 파운드리 업계의 그 대만 TSMC의 그 코어스 생산 능력은 내년 말까지 550에서 600만 대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그 성장률은 한 80% 정도 육박할 것 같네요. 그 AI 서버 시장의 그 주류인 H100, 엔비디아 거죠. 이거는 올해 8시기가 그 HBM3가 탑재될 예정이에요. 또 내년에는 엔비디아의 블랙엘 울트라하고 AMD의 MI350에는 최대 288기가짜리 HBM3E가 탑재돼가지고 단위 용량이 3배로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트렌드포스는 AI 서버 시장의 강력한 지속적인 수요로 인해서 전체 HBM 공급량은 25년까지 2배로 증가할 거라고 합니다. HBM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가격 인상도 예상이 되죠. 앞서 트렌드포스는 소비자 DRAM 시장은 공급 과잉이 지속되고 있는데 3대 주요 공급업체는 HBM 생산량 압박으로 인해서 가격을 인상할 그런 의향이 분명하다 이렇게 전한 바가 있네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86,700원으로 마무리됐어요. 좀 아쉽네요. 아침에는 뭐 좀 오를 듯 하더니 좀 꺾여가지고 쭉 횡보하다가 쭉 빠졌어요. 쭉 빠졌습니다. 오후 되니까 쭉 빠지더라고요. 결국 86,400원 찍고 86,700원까지 왔는데 상당히 좀 힘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이 들어오다 말았어. 좀 더 매수하려다 말았어요. 오늘 기관 애들도 많이 팔고 30만 주, 개인도 37만 주, 결국은 매도세가 좀 강했습니다. 강하다 보니까 주가 좀 빠졌고 오늘 골드만 애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152만 주, 메릴린치 53만 매도했고 모건 애들이 110만, UBS 13만, 그 JP 7만 3천 정도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우선주도 보니까 주가가 좀 뭐 빌빌거리더라고요. 아침부터 빌빌거려가지고 68,100원으로 끝났지만은 장중에 67,300까지 빠지더라고요. 쭉 빠졌다가 올라가긴 났습니다. 막판에 뭐 종가에 좀 비스무리하게 나왔는데 그래도 낙폭을 좀 줄였고 다행스럽게 그래도 오늘은 외인들은 들어왔어요. 많이 27만 9천 주 의미 있는 그런 수급이었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오늘 개미들 막 팔더라고요. 오전에 막 팔고 24만 주도 팔고 기관 애들도 한 2만 7천 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외인들이 좀 샀어요. 맥쿼리 애들이 14만, 모건 11만, JP 10만 정도 매수했고요. UBS 23만, 메릴린치 16만, CL이 11만, JP 2만 8천 매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오늘 좀 고생 많으셨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장이 안 좋아요. 안 좋아서 내일도 상당히 좀 불안불안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쇼킹한 하루였고 옆 동네 우리 하이닉스도 보니까 많이 빠졌어요. 5.36% 빠졌더라고요. 계속 흘러내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